4월 23일 기사입니다. 신라젠 주주님들은 신라젠의 주인이 될 M2N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M2N이 신라젠의 주인으로 적합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질이 가장 중요하냐는 질문에는 신라젠이 왜 거래정지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2020년 5월 4일 오후 5시 43분 신라젠은 매매거래 정지됩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5시 50분에 매도하려고 했던 투자자는 정말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5시 40분에 매도한 투자자는 정말 운이 좋았고요. 그리고 5시 40분에 극적으로 매수한 투자자는 분명 있을 텐데 매수하고 3분 만에 거래정지 되는 상황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신라젠은 5월 4일 월요일 거래정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거래정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주가가 하락하는 건 어떻게 견뎌도 거래정지 되고 기다리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들입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이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로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으니 하루하루 지옥일 겁니다. 5월 4일 신라젠은 거래정지가 되면서 조회 공시 요구도 나오게 됩니다. 전 경영진이 배임 혐의로 기소당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맞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2020년 5월 8일 공시가 나옵니다. 공소제기 사실이 있다고 말이죠. 신라젠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2명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우리가 아는 문은상 대표는 아닙니다. 성이 이씨와 곽씨로 전 신라젠 임원입니다. 횡령 발생 금액은 1947억 원입니다. 약 2천억 원이면 코스닥 상장사 시가총액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횡령 발생 금액 2천억 원은 신라젠 자기자본의 무려 3배에 달합니다. 자기자본이 560억 원이니까 2천억 원은 이에 비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죠. 물론 약 20일 지나 5월 29일에는 전 대표이사가 아닌 현 대표이사에 대한 기소설로 조회 공시 요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당일 29일 바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현 대표이사가 가장 납입한 혐의로 기소당한 거 아니냐고 물은 것에 아니다 부인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아니라고 부인한 이유는 아직 공소장을 입수하지 못하여 어떠한 내용의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알게 되면 즉시 공시 준다고 했고요. 얼마 안 지나 6월 3일에 현 대표이사 배임 혐의로 공소제기 사실 확인 공시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신라젠은 임상 3상이 미끄러지면서부터 온갖 고초를 당했습니다. 전, 현직, 임원들이 전부 기소되면서 검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부 횡령과 배임 관련된 문제죠. 그러므로 신라젠 주주님들이 생각할 때 앞으로 신라젠의 주인이 될 임원진들은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신라젠 주인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질은 도덕성일 겁니다. 앞으로 회사의 주인이 될 최대 주주와 신라젠의 임원진들은 전 임원진들과 같은 횡령과 배임이 없기를 간절히 바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라젠은 한때 시가총액 10조 원으로 코스닥 시총 2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액 주주님들도 엄청 많습니다. 신라젠의 소액 주주 수는 무려 17만 4천 명입니다. 엄청난 숫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주님들이 눈을 부릅뜨고 신라젠의 주인이 될 M2N과 M2N의 최대 주주인 서우미 회장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보다도 M2N이 본격적으로 인수기업으로 드러나면서 신라젠 주주님들의 가슴을 뛰게 한 건 4월 16일이었습니다. 신라젠이 살아날 수 있는가 하는 기대감에 불을 지폈던 것이죠. 4월 16일 M2N 피인수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라젠에서는 답변했는데요.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위한 우선 협상자 선정을 위하여 실사를 진행하였고 4월 13일에 M2N을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세부 계약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M2N은 종합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평가라는 것은 다른 경쟁자도 있었다는 얘기겠죠. 여러가지 평가에서 경쟁자들을 제치고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주주님들은 기뻐하면서도 다소 우려하는 것도 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M2N은 바이오 파트너 그린파이어 바이오와 함께 신라젠의 가치를 끌어올릴 계획이므로 긍정적인 면이 있고 서은미 회장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처남이니까 한화가 혹시 M2N을 통해 바이오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서 회장이 과거에 배임 수재죄로 실형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고기획사로부터 6년이 넘는 기간 10억 원대의 뒷돈을 받아서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4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신라젠 전 현직 임원들이 횡령과 배임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것을 지켜본 주주님들의 시각에서는 우려스러울 수 있습니다.
덜어는 일단 누가 주인이 되었든 거래정지만 풀리고 거래만 되자 일단 거래되면 탈출하고 보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듯 싶습니다. 신라젠은 1년이 지나는 동안 연구개발 인력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전부 짐 싸서 다른 직장 찾았을 것 같지만 절반은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래 정지되면 회사도 영업을 멈추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안 될 뿐이지 회사는 본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 정지가 된 와중에도 3월 10일 공시가 나옵니다. 신라젠 팩400 임상시험 계획 변경을 신청했다는 공시입니다. 그러니까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하는 겁니다. 단지 이런 소식이 나와도 거래가 멈춰 있으니 가격에 반영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신라젠은 현재 임상을 총 8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개발 인력은 15명이라고 하네요. 아까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니까 이전에는 30명이 있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빠져나간 인력들은 팩400 임상 3상에 참여했던 인력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대거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인력들이 나간 건데요. 사실 인력은 비전이 있고 돈이 있으면 됩니다. M2N이 신라젠을 인수하면 그린파이어 바이오와 함께 인력을 충원하여 임상시험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하루라도 빨리 M2N이 신라젠을 인수했으면 할 텐데 다음 소식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공시에 힌트가 있습니다. 4월 16일 조회 공시 요구에서는 M2N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알 수 있으나 세부적인 계약 조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약 조건을 비롯한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면 이제 신라젠 인수에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때가 언제 올 것인지는 밑에 재공시 기한을 보면 됩니다. 5월 16일입니다. 어느 경우에 재공시 되냐면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즉시 공시될 수 있고 아니면 1개월 내에 재공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월 16일 재공시 기한까지 어떤 소식이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신라젠은 최근 대표이사도 변경되고 회사의 모습을 변신시키고 있는 와중입니다. 문은상 대표이사에서 주상은과 신현필 각자 대표이사로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주상은이라는 분은 얀센에서 일한 경력이 있고 신현필이라는 분은 한국기업평가에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각자의 경력과 전문 분야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각자 대표 체제이므로 의사결정은 둘 중에 한 명만 내려도 결제되고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분업해서 일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주상은 대표이사는 신라젠의 임상과 신약 개발들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 신현필 대표이사는 신라젠의 재무와 회계 쪽을 점검하면서 M2N과 협상도 하고 다시 신라젠이 상장할 수 있게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라젠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 이렇게 나올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실제로는 2019년, 2020년 모두 적정이 나왔습니다. 하나그룹은 M2N의 신라젠 인수와의 개연성을 부인했습니다. 하나그룹 관계자는 2015년 바이오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고 태양광, 신재생, 우주산업에 집중한다고 발표했다. 바이오 사업 재진출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하나그룹은 2000년대 초반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손을 댔다가 적자만 내다가 결국 접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9월 21일 M2N은 10억 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서영민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하나그룹 김 회장의 부인인 서영민 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그룹에서는 바이오 진출은 생각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모습 정도라고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M2N이 신라젠을 인수하는 건 알고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M2N이 10억 원을 조달하고 이 돈을 신라젠 인수할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겁니다. 사돈이 뭔가 바이오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하니까 힘내라고 10억 원 정도 보태준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신라젠 주주님들은 이제 다시는 횡령과 배임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M2N의 인수 관련해서 재공시 기한은 5월 16일이니까 뭔가 소식이 나올까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그룹의 김 회장 부인이 M2N이 신라젠 인수를 추진하기 전 10억 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자금 지원을 했습니다.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겠지만 조그만 의미 정도는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